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이 본장과 선물 쪽에서 전일장 폭락을 이어가면서 우리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모두 급락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선 지수가 다시 소폭 반등을 하면서 선물 지수에서는 좀 큰 폭의 회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장에선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로 일단 시장에 더욱더 추가적인 악재를 덧붙이지는 못했지만 일단 좀 제한적인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API 쪽에서 원유 재고 발표가 일단 재고 증가로 나온 상황 속에서 오늘 다양한 이슈 안에서의 전략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와 또 미국의 증시 호황세가 얼만큼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 오펙이 또 증산을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11월 4일, 6일 이렇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10월인 만큼 더욱더 지금 시황이 집중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오프닝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상향하고 있었던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일주일 넘게 현재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전일장에 대해서는 큰 폭의 폭락이 이어왔었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호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 마스터님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궁금해 하실 텐데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어제장이어서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오늘의 가장 초점은 어제 미증시의 가장 큰 낙폭이 좀 있었는데요. 7천선이 무너지고 과연 저점이 이루어졌는지 또 단기 반등세는 어디까지 나올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장의 지수와 오일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주셨는데 특히나 지수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 아직도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제장에 저희 신세계의 절제 마스터님의 의견 함께 참고를 하셨더라면 어제장에 좀 매도세에 대한 부분을 수익으로 잘 챙기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제 첫 선을 보였었던 부분입니다. 무료 톡방 오픈을 하셨는데요. 절제 마스터님을 무료 톡방에서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래 하단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요. 절제 마스터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또 전략과 이런 시황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도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개장한 지 34분 정도 지나간 시각인데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 앞서서 하락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덧붙이지는 못했는데, 자, 일단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입니다. 자, 전일장에 긴 장대 음봉 확인이 되셨죠. 3.97%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을 이어갑니다. 일봉상으로는 아래 꼬리가 상당히 길어요. 다시 좀 반등 회복하는 움직임인데 2788까지는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0.57%의 강보합권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어제장에는 S&P 500보다 더욱더 낙폭이 컸습니다. 5%가 넘는 하락세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낙폭이 과대했었던 만큼 이 회복도 더욱더 탄력적입니다. 1% 넘는 회복으로 7,000선이 다시 회복이 됐고요. 7,091포인트 선인 1.2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일봉상으로 전일장에는 반등을 이어갔고 현재 부근에서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초반에 기록했었던 고점을 지키지는 못합니다. 1.16160달러 선인 0.3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고 현재 부근에서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1200달러대까지 올라옵니다. 1210.9달러인 1200달러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골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12시에 원유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오일입니다. 전일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어제장이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서 72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71.96달러 선인 0.91%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큰 폭의 폭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충격을 보여줬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0.1%로 나온 상황입니다. 전일장의 생산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내용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그대로 끌고 갔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0.1로 확인이 됐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9월 산유량이 113만 배럴이 증가한 상황인 가운데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전일장의 시장과 현재 부근에서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나경 캐스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연준이요, 과거와는 달리 시장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대한 변화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여기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의 보도인데요. 최근 연준 위원들의 공식 발언에서 추려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는 연준이 시장에 손을 잡고 있던 시기는 끝났다라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또 국채금리도 급등했지만 연준이 이를 더는 신경은 쓰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기술주가 7년 만에 최악의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빵주 4% 이상 급락을 했죠. 네, 기술주들 미국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대장주들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고요. 그동안에 오늘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이 영향으로 전 세계와 또 아시아 증시까지 또 중국 증시 큰 영향을 끼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는 미국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으로 이 증시의 폭락장이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은 오늘과 같은 증시 급락에 역시나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9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을 할 경우 이미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주 후반에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이는 단기에 그치리라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국채에 타격을 주고 이는 다시 또 주식에도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이렇게 증시의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연준이 going wild, going crazy라고 미쳐 날뛰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too cute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좀 어이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이제 IMF 총재는 파월은 미치지 않았다. 즉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연하다라고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증시 너무나 높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 무역 전쟁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본인만 모르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네, 미국 연준의 지나친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월가 주식 분석가 짐 크레이머가 주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프로죠. 매드머니 진행자이기도 한 크레이머는 현재 연준이 향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정책의 결정을 내렸던 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크레이머는 2007년 금융위기 징후를 무시한다면서 연준의 좀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상 계속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채권금리 급등하고 또 주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크레이머는 현재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면서도 금리가 더 오르면 금융 시스템에 전혀 다른 충격을 주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 연준이 금리 인상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인식을 스스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의 가파른 경기 둔화가 미국 연준이 이런 가파른 경기 둔화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마이클 피어스 이코노미스트가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에 관해서는 옳다라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지수 선물이 낙폭을 확대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 약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렇게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죠. 빅스 지수가 올 초 급등세를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빅스는 미국 S&P 주가지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이 시장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수인데요. 통상 주식시장이 단기 급락할 때 상승하면서 공포지수로 불립니다. 네, 이렇게 외신들은요, 공포지수의 급등으로 투자자들이 올해 초와 같은 급락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노무라는 이 빅스가 불안 심리를 나타내는 20일, 약 반년 만에 넘어선 것은 시세 전환점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의 주가는 미중 무역 마찰이 경기나 기업 실적에 주는 영향과 또 지속적인 미국 금리 인상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주 후반에 기업 실적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만약 시장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매도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UBS 글로벌 웨스 매니지먼트는 주식시장의 화랑장이 초기화되고 있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고 이 시장의 조정은 사이클 주기상 일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전망이 여전히 좋아서 이 글로벌 주식과 또 이머징 마켓 등 이렇게 국채 위험 자산에 더욱더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또 시장의 지난주 움직임이 대체로 평범했다면서 이런 단계에서 화랑장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 이렇게 급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네, CNBC의 방송의 보도인데요. 모하메드 엘 엘리엇 알리안즈 수석 경제자문의 발언입니다. 네, 미국 경제가 세계 엔진을 달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정 지출, 가계 소득, 그리고 기업 투자라는 원동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미국 성장세는 탄탄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또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증시 급락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하면서 종목 매수 리스트를 만들어라라는 이 전문 기관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면 마켓워치는 이렇게 미국 증시가 폭락해도 매도 세력이 조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암스 인덱스를 조사한 결과 이 지수가 0.934를 나타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암스 인덱스는 매수세와 매도세 가운데 어느 쪽이 시장을 지배하는지 분석하는 지표로 1.0을 넘어서면 매도세가 시장을 지배하는 하락 기조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하락 동력도 더욱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화가 미국의 금리 반락 속에 이 달러 영향을 받아서 상승해서 1.16달러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 폭락 여파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엔화가 투기 세력의 포지션 조정으로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호조를 보였던 미국 경제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인지에 따라서 엔화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가 글로벌 증시 급락에 따른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명한 위험 회피 분위기가 유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CMC 마켓츠가 보도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신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기를 좀 낙관론적으로 보면서 아직 이 추세에 대해서 전환이 아니다라고 보는 한편, 일단 이전에 경기가 너무 선반영됐고 증시에 대해서 과대로 좀 오버슈팅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 계속적으로 이런 폭락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외신 쪽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절제마선님과 함께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푸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푸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예상치 하회 속에서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인 시장의 모습으로 일단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허리케인 영향 완화와 위험자산 회피에 71달러까지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죠.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일장에 대해서 기억하실 분들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다운,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던 마스터님이신데, 자, 어제장에 일봉상으로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전일장이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선 좀 혼조세로 좀 지수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다가 일단 회복적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반보다는 그 회복세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1% 넘었었던 나스닥도 이내 다시 0.70%로 좀 밀려났고 S&P도 초반에 이 회복력을 좀 늦춰가면서 0.35% 강보합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어제 장에는 다운이었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는 업인지 참 궁금한데, 자, 일단 외신 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의견이었잖아요, 마스터님.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눌릴 것이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오늘 업에 대한 의견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오기 전부터 먼저 S&P랑 나스닥을 좀 말씀드리자면, S&P 기준으로는 2750선, 이 정도의 지금 약간 쌍바닥에 형성되는 모습 지지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교육생 한 분도 좀 질문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명확한 사유를 갖고 계셨고,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제 7000선까지 좀 이탈을 굉장히 말씀을 먼저 드렸었는데 어제는 좀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너무 큰 폭의 낙폭을 예상하지 않았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들어맞았었는데 오늘 결국 증시의 회복을 지금 예견한 이유는 나스닥은 기준점이 7000선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000선 포인트가 회복되고 있고 아직은 7000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S&P 또한 2750선이 무너지고 2735선까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단기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소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기준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더욱더 하방 쪽으로 밀린다라는 의견은 여전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1차적으로 분석을 했던 나스닥과 S&P 모두 다가 지금 일단 지지선은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금일 전강 후약 장세가 될지 전략 후강 강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측되는 측면은 전강 후약 장세가 좀 예측되지 않을까. 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셨던 외국인들이나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더라도 저가 매수 세력이 좀 들어온 다음에 좀 장 후반에는 좀
매도세를 연출하는 장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가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저점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판단은 오늘이 좀 넘어가고 내일 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장과 내일장까지 이제 금요일장까지 좀 확인을 해야 이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또 매수로 짧게 들어가도 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요? 네,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일단 네. 지수에 대한 매매 자체를 조금 하지 말으라 이렇게 지양하라. 지양하라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점이나 바닥 다지기가 지금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매를 좀 진행하시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다른 통화 상품류라든지 뭐 크루드 오일 여러 가지 골드를 좀 중점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굳이 만약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지금 S&P 기준으로 현재 2785송 정도인데요. 2780선 정도인데 지금 매수를 좀 해서 컷을 지금 2775 정도에 잡고 한번 매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2800선까지는 조금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나. 저가 매수세의 반등을 믿고 좀 한번 매매를 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매매를 그렇게 지향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본다면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컷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775 라인입니다. 2775 라인이요. 네. 일단 2775 라인은 컷을 잡고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 쪽으로 2805선까지 조금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700 후반 라인이잖아요. 그렇다면 2800 초반 라인까지의 단기적인 이 반등을 좀 노려보실 만한 분들이라면은 매수 쪽으로 짧게 봐주시고요. 단 컷을 꼭 설정을 하셔야 돼요. 2775 라인에 컷을 또 잡아드렸으니까요. 오늘의 이 단기 움직임으로 이 단기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적으로 포지션을 좀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컷을 좀 걸어두시고 매수 쪽으로 짧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 7,000포인트까지도 이탈할 수가 있다. 지금 7,070이에요. 어제 거의 그 포인트가 종가 보니까 3포인트 7,003.25에 마감이 됐거든요, 마스터님. 뭐 그 7,000 이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시나요, 여전히? 네, 어제 정확하게 사유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물론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어제 1600틱 정도 거의 지금 400포인트 정도가 나스닥이 지금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급락장이 좀 연출됐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관건 아까 말씀드린 7,000선 지지 여부입니다. 오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 후반까지는 연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결국은 장 후반에 좀 흘러내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국 증시가 지금 시작되는 도중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증시가 바닥 타지가 끝났다면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르는 금주의 장세에 결국은 7,000선은 좀 버텨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에 7,000포인트, 7,000선까지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방뷰를 주셨는데 어제장 간신히 7,000선을 좀 지지가 된 상황이고요.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전강 후약, 초반에는 좀 강하지만 갈수록 또 약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7,000선을 또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오늘 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나스닥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뭐 갖가지 속보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소식도 있네요. 자, 트럼프가 11월 G20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할 것이다라는 그런 속보 내용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11월이 트럼프에겐 정말 중요한 달로 되어 보입니다. 일단 중간선거도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도 11월 중간선거 이후, 그리고 G20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도 좀 회담할 것이다라는 그런 다양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11월에 대한 이야기와 트럼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11월 전후로 좀 긴 관점 안에서 지수는 어떻게 보세요? 추세적으로? 네, 일단 지수의 추세에 대해서 좀 말씀 먼저 언급드리기 전에 오늘 뭐 어제 팡에 관련된 기술주들이 급락이 있었고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이런 지금 학습 효과들이 이미 지금 시장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태 같습니다. 결국은 뭐 오래된 핵핵묵은 문제처럼 급하게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트럼프도 지금 G20에서 시진핑 주석과 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가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트럼프도 자기가 중간 선거에 대해서 결국은 뭔가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금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행동으로 네 이제 또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 뭐 11월이 정말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초전인 10월이 참 어렵기도 할 텐데 어렵기만 한 시장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뭐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전강후약이라는 그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다면 뭐 외신 쪽의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연 캐스터.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상보가 나오면서 지금 증시 상황이 다시 좀 반등했다는 소식 CNBC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 인플레이션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다는 이 부분이 상승 동력이 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기술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또 증시에 영향을 끼쳤는데 또 기술주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상승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또 오늘 말씀을 드렸죠. 이제 CPI도 이제 0.1% 상승 9월치 나왔다라는 이 부분도 이제 이야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증시 폭락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또 2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3.167%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2.848% 이제 경신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MUFG 유니언뱅크에서는요. 지금 경기가 지금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 하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압력까지 벗어날 만큼 빠르고 이렇게 그만큼 빠르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금리는 또 증시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면서 좀 하방세 이어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통화 정책을 미국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 거의 좀 지배적인 것으로 이제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을 예전부터 싫어했고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go crazy, go wild. too cute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도 높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실수를 하고 있다. 연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연준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에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이고요. IMF 총재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두 뭐 그의 책임이다라는 발언도 한 만큼 하지만 이 무역 전쟁이나 또 그 이슈로 좀 번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 계속해서 뭐 하락세 이어갔는데 이렇게 좀 급락이 되면서 과연 이 급락세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외신 쪽의 전망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이제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또 증시 폭락과 함께 또 한편 전 세계 미국 증시의 폭락은 즉 아시아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준을 비난했다는 소식들 이제 헤드라인에서 보실 수 있고요. 한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이어서 마이클 좀 우려를 섞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좀 중계를 하면서 또 이에 대한 대비책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허리케인 마이클이 어제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4등급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5등급으로 지금 치솟고 있고 지금 남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대피령 그리고 이제 최선의 지원책을 마련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발언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또 경제 여파가 얼마큼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그렇고요. 또 다음 주 경제 지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나스닥에 대해서 지수 살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전일장에 일단 2.73%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상황이고, 자, 오늘은 또 AP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가 나왔죠. 지금 API 쪽에서는 975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90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수치로는 975만 배럴의 재고 증가입니다. 아직 EI 쪽에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크루드 오일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다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72달러가 급격하게 또 이탈이 되면서 현재 71.88까지 1% 넘는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더 떨어질 그런 전망으로 보시나요? 네, 오늘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상품인 것 같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과연 72불을 지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72불 이탈과 72불 지지에 대한 어떤 매수와 매도 세력이 좀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오늘 좀 하방세로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71.60부터 71.80 라인 레인지 범위에서 굉장히 탄탄한 지금 지지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버티지 못하고 좀 밀리지 않을까. 네. 또 S&P에 관련돼 있는 지금 에너지 섹터주들이 정강 후약 장세가 좀 예측되면서 결국은 크루드 오일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려서 지금 다운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좀 매도 추세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각에서 이제 내일로 넘어간 12시에 EI 쪽에서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상치가 262만 배럴의 재고 증가이고 지난주에는 797만 배럴의 재고 증가가 확인됐는데 같은 재고 증가로 API 쪽에서도 오늘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 1% 내외에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스터님. 들어갈 자리 있어요? 네,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요? 네, 오늘 크루드 오일에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좀 포지션을 확실히 좀 청산하시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것 같고, 왜냐면 이 하방 추세를 지금 다시금 변동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가 원유 재고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좀 포지션을 청산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크루드 오일은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 맥점이 72.40 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73불 언저리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72.40 라인을 좀 넘어가야 되는 장세가 연출돼야 되는데 결국은 72.40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끝나고 나더라도 결국은 매도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71.99 그러니까 72달러 초반과 71달러 후반에 대한 가격대를 좀 말씀해 주시는데 이 회복이 72.40달러에 좀 안착을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매도 추세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72.40달러에 대해서 좀 안착을 확실하게 할 시 그때 또 매수 쪽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이 매도 흐름이 72.40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흘러간다면은 어느 가격대까지 보실까요? 네, 오늘 하락의 예측은 70.80 라인까지 좀 예측을 해왔습니다. 네. 결국은 71불 정도까지는 낙폭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크루드 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결국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늘 하지만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원유 재고 발표량에 따라서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72.40달러에 안착하지 못한다면 매도적으로 흘러갔을 때 하방 쪽으로는 70.80달러까지에 대한 하락 좀 보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이번 한 주는 또 콜럼버스 데이로 좀 하루씩 밀려나가면서 오늘 어제장이죠. 수요일장에 원유 재고 발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30분 정도 남았네요. 30분 정도 후에는 E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고 발표 전후에는 변동성이 꽤 크니까요. 그 부분에 일단 청산하시고 좀 관망하시면서 다음 포지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원유 크루드오일 관련된 소식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네, 오일 가격은 워낙에 변동이 많고요. 또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때문에 좀 소극적인 보도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확실한 전망이다, 어떻다라는 예상치보다는 앞서 나왔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럴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치를 이제 내놓고 있는데요. 로이터 기사를 좀 살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일 가격이 시장에 오늘 증시 상황이 폭락을 했고요. 또 원유 재고가 근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헤드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4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공급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원유 재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변동성을 줄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이제 오늘 주요하게 들어왔던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오펙과 러시아가 이란의 이제 제재 때문에 이제 공급에 우려가 됐던 공급이 좀 중단됐던 이 부분을 좀 상쇄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펙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증산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어느 정도는 좀 부합을 하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제 오펙에서는 회원국의 9월 산유량이 13만 배럴 증가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 원유 수요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월 대비 13만 2천 배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산유량이 하루 평균 지금 15만 배럴 감소를 했지만 지금 다른 국가들이 이만큼 좀 상쇄해주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사우디가 10만 8천 배럴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 또 리비아, 앙골라, 나이지리아 또 UAE 이런 국가들도 좀 한몫을 했다, 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하루 평균 15만 배럴 증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8월보다 23만 배럴 지금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와 내년 수요 전망치를 낮췄는데 하루 평균 8만 배럴 그리고 5만 배럴 정도 지금 수요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제재와 또 이런 증시 폭락 상황 때문에 수요 부분이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소식은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아마 좀 기사에 많은 내용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 크루드오일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지금 재고 발표도 그렇지만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도 질문해 주신 시청자분이 있어요. 끝자리 4694님의 질문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제재 이야기는 쏙 들어가는 걸까요? 재고 증가가 이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세요. 이란 제재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었던 이슈고 네. 하지만 최근에는 또 나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란 제재에 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답을 좀 드리자면 좀 풀어주지 않나 이런 표현이 가장 적합한 표현 같고요. 이란 제재에 대해서 너무 좀 트럼프가 옥죄이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옥죄이다 보니까 유가의 상승을 이끄는 측면이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 좀 못마땅했다. 결국 그리고 원자재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트럼프는 원하지 않는다. 결국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일장에도 트럼프는 구체적인 오일의 가격까지 지금 제시를 하면서 나는 74불이 싫다. 이런 발언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이란 제재는 좀 선반영 효과가 끝났고 결국은 조금 옥죄였던 사슬을 좀 풀어주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제재에 대한 그 이슈가 완전히 또 없어졌다. 소멸됐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좀 강하게 밀어붙였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측면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원유 재고 그렇다면 재고량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항상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원유 재고량이 일단은 최우선순위고, 일단 원유 재고량이 일단 급등락을 좌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원유 재고량에 따라서 결국은 좀 판단이 될 것을 보고 있고요. 결국은 뭐 펀더멘탈적 요소나 시황적인 것보다는 원유 재고량이 급격하게 좀 증가한다면 크루드 오일은 하방 압력을 더더욱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유 재고에 대해서 뭐 이전에 이슈 이란 제재 문제까지도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어제장에 무료 톡방 또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렸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무료 톡방 안에서 올라온 질문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사랑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유로 질문 주시네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유로 FX인데 자, 유로는 1.16200달러에 매수 잡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합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유로 FX 가격 보고 마스터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1.16200달러 지금 현재 가격인데 0.37 강보합이고요. 매수로 들고 계신데 어떻게 위아래 가격대 잡아주실까요? 네, 잡아 꼭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좀 포인트가 좀 안 좋으세요. 지금. 그래요? 네. 이분은 제가 좀 낯이 익으신 분인데 좀 1.16000 라인 정도에서 지금 070 라인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포인트가 뭐 본인이 지금 진입하신 가격이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기 추세인지 단기 매매인지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끌고 가시라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유로 FX 같은 경우는 1.17000 라인까지는 좀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일 진폭으로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있었고 1.16585 라인까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좀 눌린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를 좀 참고해 보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금일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려면 95불에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95.50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유로 FX에 대해서는 1.17 라인까지 상승 여력에 대해서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 좀 접근하신 지금 뭐 포지션 들어가신 포인트가 그렇게 마냥 좋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일단 매수적으로는 보는 게 맞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유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진입했던 사유를 보니까 뭐 좀 욕심을 내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말씀드려서 진입 포인트가 나쁘다기보다는 굳이 좀 이거를 진입하셨어야 될까. 아래로도 좀 열린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2로 750 정도 라인까지는 낙폭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결국은 이거는 좀 손절을 치지 마시고 장기 추세를 좀 끌고 가시는 매매를 계약수를 좀 조절하시더라도 그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의 욕심이 들어가셨지만 일단 매수 쪽으로는 포지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1.17 라인까지 좀 길게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4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세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일단 S&P 500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초반에 회복했었던 가격대 많이 또 되돌림을 했는데 지금 보합권이거든요. 0.23%입니다. 277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7070포인트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면서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회복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보다는 같은 자리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의 상승세고요. 7072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방금 전에 살펴보셨죠? 소폭 올라가네요. 1.16210달러고요. 0.38%의 상승세고요. 자, 오늘 골드가 센데요, 지금. 초반에 저희가 신세계 오프닝 했을 때가 1% 뭐 초반 라인이었는데 지금 1218.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1.72%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골드고요. 자,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한 7분 정도 남아있는 원유 재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71.82달러 선으로 1.10%의 여전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골드가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골드 역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자 질문으로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5945님의 질문 먼저 확인합니다. 마스터님, 골드 어떻게 보실까요? 저번에 말씀하신 1220달러 부근 도달했습니다. 라고 네. 거의 1218이니까 거의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업입니다. 계속 가나요?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네. 유로 FX하고 골드에 관해서는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골드는 지금 더더욱 앞으로도 상승 구간이 좀 남아있다. 1250선까지는 더더욱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네. 정확하게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렇죠. 저가 매수를 좀 해갈까요? 이랬는데. 맞아요. 이거에 관해서도 교육생들한테 드렸던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요 사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접근을 해서 꼭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 구간에 지금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골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1200달러 초반대에서 계속 좀 바닥을 다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골드가 1219.4달러까지 말씀하셨던 정말 1220이잖아요. 거의 가까웠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간에 한번 좀 청산을 하고 또 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길게 그대로 가야 될까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 네. 것 같은데, 저라면 1220 라인에 만약 계약수가 좀 많다면 청산을 절반 정도는 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되고, 아무래도 좀 늘 안정적으로 파생 상품은 조금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길게 장기적으로 가지만 가지고 계신 계약수에 따라서 일단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준도 일단 세워 가시면서 이 매수 쪽으로 골드에 대해서는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1219.3달러로 오늘 1.77%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유로와 골드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 신세계 출연하셨을 때도 같은 기조로 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참고하셨던 시청자분의 리뷰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JP모건 쪽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에도 미국 증시의 매수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시에 대해서는 금리가 상승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든 일단 증시에 대해서는 좀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루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금리 상승을 계속해서 늘려갈 때에도 일단 증시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JP모건 쪽의 소식이고요. 지금 지수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다시 상승분을 거의 좀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상승분은 좀 반납했다기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지금 결정된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2775선은 살짝 이탈하긴 했는데요. 네. 2775선은 좀 지켜져야 되는 지금 구간입니다. 현재로서는. 나스닥 기준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7030선은 좀 지켜져야 되는 포인트고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흘러내린다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는 2750 라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7000선에 7030선까지 유지를 되지 못한다면 그렇죠. 큰 폭의 낙폭이 나오는 아주 검은 목요일의 장세가 더더욱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암울한 판단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P는 2750 그리고 나스닥은 7000선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단 방향성을 지금 탐색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좀 전후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의 움직임들은 일단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S&P 500은 2773으로 보합권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은 2750과 7000에 대해서 두 지수 좀 기준으로 삼으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슈와 함께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 무료톡방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저희 방송 이후에서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과 그리고 변동성이 꽤 큰 시장 안에서 무료톡방 함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네, 네. 무료 톡방에 관해서 늘 유료만큼 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바른 또 시황 정보라든지 발빠른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와 함께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료 톡방을 가지고 저희가 또 절제 마스터라고 또 검색을 하시면은 톡방의 안에 또 활발하게 또 의견들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
끝으로 한 말씀도 같이 해주신 건가요? 네, 늘 뭐 요즘 네. 장세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바닥 따지기가 아직 GC 종목에서는 완연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하시고 다른 통화 상품류들이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 유로, 파운드, 골드 상품 위주로 좀 매매를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박나캐스터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달해 볼게요. 네, 물론 이제 원유 재고 곧 발표가 되겠지만 이제 외신 쪽의 전망을 그냥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1,074만 배럴 예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이 2021년까지 100만 배럴 매일 생산을 하면서 이제 이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했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있음에도 이제 회담을 갖는다. 이 11월에 대한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지금 외신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